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광복절을 맞아서 관련 영상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친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중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8.15가 독립기념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이 된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인도도 8.15가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일부 국가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8.15는 Assumption Day, 이른바 성모 승천 축일입니다. 친구들에게 한국의 독립기념일인 광복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생각이 드는 바를 좀 정리해보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단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독일 정부나 이태리 정부와 구분이 쉽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없어요. 군부가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란과 함께 정부가 이를 주도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슬쩍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천황이 항복 담화문 발표할 때 항복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으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 골자예요. 즉 항복한 게 아니라 대동아의 평화를 바라는 전쟁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개발렸으니까 강대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Liberation Day가 있습니다. Liberation이라는 게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지들이 한 건데 해방된 날이라 하면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날을 제정해서 기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도 청산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구분도 지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한계점은 이런 과거 청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탄생시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과 달리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직, 대표적으로 법인격체의 경우에는 새롭게 개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혁신을 프로그래머시킵니다. 과거의 세대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할 명확한 절차들과 그리고 이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소통하는 그 선명한 브랜딩이 필요하죠. 근데 일본은 이 과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고국으로 봉환되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이시죠.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도 홍범도 장군이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홍범도 장군 고향이 평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 이걸 좀 싫어했어요. 평안도에 묻혀야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하고 하면서 광복절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현충원에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고아셨어요. 태어나서 어머니 바로 돌아가시고 9살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 살다가 비군 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얼레리꼴레리 결혼하시는 거죠. 홍범도 장군 부인이 실명은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데 이름이 이제 단양 이씨로 전해져요. 이제 단양분이신 거죠. 나중에 이 구척장신 명사수가 일본군 막 죽여 제끼니까 일본이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손발톱 밑에 화약을 넣어서 터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실토 안 하려고 혀 깨물고 자살을 시도하십니다. 이게 을사조약 1년 뒤의 일입니다. 부인 얘기는 조금 이따 짧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홍범도 장군은 사실 그 기질이 대단한 것이지 그전엔 일자무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절에 들어가서 불경 공부하면서 글도 배우고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사명대사 이순신 같은 호국 영웅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소위 말하는 밀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나 기타 영웅들의 전투 전략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정미칠약이라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이 을사조약 전초전인 셈인데 이때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돼요. 그러면서 호랑이 포수들 무기까지도 강제로 반납시키는 거죠, 일제가. 홍범도 장군이 호랑이 잡는 포수였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에 반발하고 정미이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호랑이 포수들 중에 대빵이었다 그래요. 홍범도 장군 키가 190 가까이 됐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총알로 바늘기도 꿰는 명사수였다고 하니까 2m 구척장신이 산을 날아다니면서 쏘는 족족 일본군이 죽어나가니까 사실 정말 대단하죠.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오동 원래 간도에 있는 동네예요. 우리나라 끝자락 그 두만강 꺾이는 곳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던 것이죠. 먼저 이제 봉오동 전투에 앞서서 삼돈자 전투라고 있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30명이 두만강을 살짝 건너서 일본군을 얼른 기습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한 개 소대를 격파해버려요. 이후
이후 3dun자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보복을 해야 되니까 추격대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2개 중대, 1개 대대 이런 정도의 병력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오면서 그곳에 사는 한인들 막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은 일본군을 그곳에서 유인해서 빠져나옵니다. 독립군 1개 소대의 병력을 매복시킨 뒤 일본군을 유인해서 섬멸해버립니다. 100명 이상 죽이고 무기도 노획해요. 120명 죽이고 중상 200명, 소총 160자루, 기관총 3문을 노획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이제 아예 이걸 섬멸해야겠다 싶으니까 1개 대대 병력을 따로 구성해서 봉오동으로 독립군 섬멸하러 월강 추격대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담을 넘는 걸 월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을 넘는다 그래서 월강 추격대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독립군이 간도가 사실상 우리나라 땅이니까 거기에 간도 지역에 싹 있다가 도망강 싹 넘어가가지고 와서 얼른 공격하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섬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대승을 거두는 거죠. 일본군 사망자는 157명, 부상자가 200명에 달합니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사망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있는 거죠.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2개 사단 병력으로 홍범도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약 1만 명 수준이었다 그래요. 아예 이거 뿔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합류해서 청산리에서 10여 차례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유인하고 김자진이 매복해서 섬멸하는 방식이었어요. 홍범도 장군 나이 53세 때 일입니다. 무장이시죠. 작전이 훌륭하니까 일본군이 훈련된 정규군이고 최신 장비로 무장을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독립군은 집신 신고 다니는 일반 농민인 셈인데 지역이 간도인지라 게릴라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간도는 과거 우리 한국인들 지역이었잖아요. 한인 마을이 곳곳에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마을에 불황민으로 위장하거나 농사꾼으로 숨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제가 그래서 저지르는 것이 바로 간도참변입니다. 독립신문에 따르면 간도참변으로 한국인 3,700여 명이 학살되었다고 해요. 박은식 선생의 말에 따르면 산채로 땅에 묻고 불에 태우고 가마솥에 넣어 삶았다. 코를 뚫고 갈빗대를 꿰고 목을 자르고 눈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허리를 자르며 사지에 못을 박고 손발을 끊었다.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짓을 그들은 무슨 재미나는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했다. 교회에 가두고 태워 죽이면 부인들이 시체 수습하러 오면 또 죽이고 교회에 가두고 남자들 산채로 태워 죽였거든요. 부인들이 그럼 시체 수습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들 오면 또 죽이고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찾으러 오면 또 죽이고 시체를 겨우 수습해서 묻어 놓으면 그 무덤을 파헤쳐서 기름을 부어서 또 태워 죽여서 뼈만 남게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모이고 교육도 하고 하니까 한 방에 처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만행이 주로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무릇 교회가 있는 부락이면 성한 데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전근대적인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니까 이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치란 이름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일본은 네이밍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둘이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 전범 국가인데 내 옛날에 브라질 친구랑 호주 친구랑 같이 술 먹는데 호주가 뉴질랜드랑 사이 안 좋거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랑 사이 안 좋거든요. 맨날 축구 때문에 싸우니까. 그러면은 제가 일본 얘기하면 그거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다. 아르헨티나랑 사이 안 좋다. 그래? 우리도 그래. 뉴질랜드랑 맨날 싸워. 이지랄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돼. 감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죄 없는 동포들이 자기들 때문에 죽어나가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독립군은 간도를 떠나줍니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죠. 배가 고파서 독립군이 지나간 길에는 나무 껍질이 남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지면 그 손가락에서 나온 피고름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던 독립군들이 그걸 보고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군 1만 명이 밀산부 한흥동에 모입니다. 소련 국경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이때 소련이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으니 소련으로 건너올 것을 제안하고 김자진은 남고 홍범도와 서일 등이 자유시로 건너가서 사할린 의용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시 참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걸 또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일본이 계략을 펴서 일본과 소련이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가 한인 무장 독립군들을 포위해서 학살하는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 독립군도 소련 안에 있으면서 편제가 갈리니까 같은 독립군한테 총뿌리도 겨누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부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동포끼리 말 다 통하고 같이 일제랑 싸우던 사이인데 서로 막 죽이려고 달려들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 소련군들이 일본 놈들 작당질에 우리 독립군들 다 죽이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이 이때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통곡하고 난리가 나요. 기록에 따르면 옛날 같으면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유시 참변이 끔찍하게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요새는 하도 못된 아젠다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안 그런 척 자기 정치 아젠다 얘기하려고 슬쩍슬쩍 거짓말 껴놓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인문학 채널인데 자꾸 와서 정치 얘기하고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때문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헛소리하고 발쭉 펴고 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연해주의 털을 잡고 살아가시는데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이때 스탈린이 조선인이 일본과 똑같이 생겼다고 첩자가 될 수 있다는 빙신 같은 생각으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70대 홍범도 장군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연금만 받고 생활하셨는데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공연 연출가 태장춘 내외와 친해집니다. 홍범도 장군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홍범도 장군인 거죠. 그래서 이 크즐 오르다 고려극장에서 연출 겸 희곡 작가로 일하던 태장춘의 주선으로 극장의 수의장을 맡게 되어서 70세 이른 홍범도는 매월 80루블의 연금과 50루블의 보수를 받아 나름 여유롭게 생활을 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범도는 자신의 항일무장투쟁 활동을 메모식으로 기록한 목필책을 갖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태장춘이 자신의 아내 리함덕에게 홍범도의 구술증언을 받게 하여 정리한 것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홍범도 일지의 원형입니다. 오늘날에는 홍범도 일지 2인섭본이 전해지고 원본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장춘은 이 일지를 바탕으로 희곡 홍범도를 완성했고 1941년 카자흐스탄 크즐 오르다 고려극장에서 체형 연출로 홍범도가 공연되었습니다. 연극을 직접 관람한 홍범도는 소감을 묻는 고려극장 배우들에게 나를 너무 추켜 세웠다 하면서 개면적어 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해방 2년을 남기고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홍범도 장군 부인은 남편이 독립운동한 죄로 남편이 있는 곳을 불나고 고문당합니다. 고문 중에 사망하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독립운동 중 큰아들은 총 맞고 전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독립운동 중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대전 현충원에 광복절을 맞아 묻히셨으니 편히 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